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오늘 오전 재판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전격 결정했습니다. 18일로 예정했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변경을 한 건데요. 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내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법원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고법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후 지정이라는 건요, 재판 일정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관련해 서울고법은요,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대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 이런 헌법 제84조 조항에 과연 이 진행 중인 재판, 그러니까 그 소추의 내용에 진행 중인 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 이것도 포함되는지를 두고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오늘 결정을 통해서 그 소추라는 것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기일이 예정이 됐던 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가 된 만큼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지금까지 불거지고 또 노출된 그런 재판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기 내 국정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판을 연기한 뒤에 만약 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것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일 경우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민주당의 경우에 400억 원이 넘는 지지난 대선 자금이겠습니다. 지지난 대선 자금 국고에서 반환받은 그걸 그때 가서 토해내야 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한 의문점들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실제 1심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부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을 했고요.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 송달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라는 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첫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을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뤄졌던 이 대통령 재판, 결국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고법의 발표 직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요,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릎 꿇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재판기인을 추후 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요, 이제 민주당의 재판 정지법도 필요 없게 되었다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꺾었다면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중단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란 조항이 아니라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러주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는 이런 독재 세상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법을 위반하면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이 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근대 사법의 기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사법부의 굴종이자 눈치보기다라는 강한 비판부터 이 서울고법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 기일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주기에 충분한 결정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수 차신하 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정지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아예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건 결국은 눈치 봤다. 사법부의 굴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법관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법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법관의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느냐.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률안들이 시행될 것을 기다려가지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면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여지가 큽니다. 사법 리스크를 퇴임 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을 장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30명 주문하는 거 아니냐 일시에 이런 오해를 살 만하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이 당초 이제 진행할 그런 예정이었고요. 18일에 첫 기일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서울고법이 이제 추후 지정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 연기, 결국 재판을 임기 내에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죠. 뭐 당장 대장동 재판 있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재판들도 있는데 서울고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법원들도 줄줄이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원 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생각을 해서 다른 재판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나섰지만 과연 법원이 그렇게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고법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재판도 당연히 중단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재판 중단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판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갈등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판사가 법 적용과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는 또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가 해졌고 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법원이 결정한 것인데요. 저는 권력자일수록 권력이 클수록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헌법 84조만 놓고 보더라도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즉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당연히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적용하는 거는 법원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원이 따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알아서 그냥 스스로가 재판을 연기해준다라는 것은 과연 이렇게 되면 권력자에 대한 어떤 재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더군다나 사법부가 정말 독립해서 재판을 치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